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기 먹는 우주인입니다.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SNS 플랫폼이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지인의 권유로 틱톡부터 시작해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는 최근에 시작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숏폼 컨텐츠로는 저의 어떤 캐릭터나 가치관, 저의 세계관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이버 블로그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렇다고 제가 파워 블로거라던가 인지도 있는 블로그는 아니고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제 생각을 글로 정리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걸 많이 느끼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저의 단상이나 떠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왔던 것 같아요. 카니보 시작하고 나서도 쇼츠로 올리는 매일매일의 기록보다 네이버 블로그에도 더 디테일하게 제 느낀 점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 놓았었는데요. 네, 제 블로그는 저의 배설 공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싸질러요. 편하게. 욕도 쓰고 비속어도 쓰고 정말 개인적이고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활용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맞는 이웃분들은 꾸준히 공감을 눌러주시고 네, 소통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폭식증 터져서 카니보를 잠깐 중단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솔직하게 블로그에다 글을 적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이 조금 한심하기도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응원을 받았고 거기서 저도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식증에서 돌아와서 최근에 또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폭식증에서 돌아온 우주인 네, 이라는 글에 카니보 게시물 올릴 때부터 댓글을 달아주셨던 응원해주셨던 한 분이 댓글을 정말 길게 아름답게 적어주셔서 이걸 공유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면은 요즘 다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 우주님, 요즘은 몸 상태 어떠세요? 고기양 줄이기 쉽지 않죠? 유튜브 정독하고 열심히 응원 중이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스윗하세요, 진짜. 가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 제가 좀 이 감수성이 메말라 있는지가 수년이 되는 것 같은데 스윗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진짜 요요 폭식의 늪에 빠져 너무 힘들었어요 하시면서 이분은 키가 156 정도로 작으신데 바스트도 좀 있으시고 하체에 살이 있어서 조금만 살쪄도 보기 싫은 그런 몸의 소유자셔서 48kg에서 50kg 이렇게 맞추려고 막 하시다가 찌고 빼고 폭식하고 이걸 반복을 하시다가 돌아가지고 저처럼 카니보어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저한테 공감을 느낀 포인트는 저는 168에 70kg를 찍었잖아요. 이분은 156에 지금 60kg까지 찍으셨다고 했는데 저랑 약간 비슷한 케이스인 거죠. 키랑 체중을 대비를 해 보았을 때 비슷한 상황으로 오신 거고 꾸준한 다이어트로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몸무게 수치를 항상 유지를 하다가 또 폭식을 하면서 완전히 놓아버리고 최고 체중을 찍고 스트레스 받고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공감을 저한테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제 체형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 편인데 저도 키가 있고 골격이 있고 이렇게 볼륨감이 있는 커비한 몸이다 보니까 한 2, 3kg 차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너분들마저도 저한테 진짜 우주 씨는 평생 관리하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체형상.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차라리 옷 입었을 때 좀 나은 거는 팔다리 마르고 배가 나온 분들은 건강상으로는 안 좋겠지만 옷을 입었을 때 감추기는 쉽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바스트도 있고 골격도 좀 있고 이런 컬비한 여성분들은 살이 좀만 찌면은 너무 티가 나고 이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스트레스 더 받는단 말이야. 아무튼간 카니보어 알게 되면서 시작했는데 카니보어는 배 안 고픈 다이어트라서 좋았고 대신 살이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블라블라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 90일 카니보어 하는 동안 궁극적으로 살이 안 빠졌던 이유가 뭐죠? 고기 양을 안 줄였죠. 거의 1kg씩 매일 먹었잖아요. 칼로리 인아웃 가설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영양소 밸런스랑 칼로리 둘 다 같이 가져가야지 결국은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절실하게 느꼈죠. 무엇을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내가 체지방을 감량하고 싶다라고 하면 먹는 양을 줄이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 지방이 아무리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는다 해도 잉여 칼로리는 어차피 지방으로 축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몸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600g 정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다시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무리가 갔으면은 다시 700, 800g 먹고 1kg 먹기도 했을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라면. 근데 괜찮아요. 지금
방금도 도가니탕 한 그릇 먹고 왔는데 고기양 한 300g 정도 먹으면 충분하고 속도 편하고 딱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모자라다 느끼면 저는 다시 더 먹을 의향이 있어요. 님도 10월 1일부터 사골단식 시작 마음 먹었는데 저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어쩌죠? 이게 너무 벗어나서 먼 길을 가니까 자포자기 되는 것 같고 언제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타이트하게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네, 10월 1일부터 사골단식 시작 마음을 먹으셨는데 잘 안 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저도 추석 끝나고 이제 다시 카니보 챌린지 시작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왜 열흘 동안 카니보는 고사하고 웬 이상한 음식들만 잔뜩 진짜 여기까지 차오르도록 먹고 진짜 토한 적도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게까지 하다가 다시 돌아왔을까요? 여기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무튼 우주님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사실 힘나게 해줘서 고맙다. 너무 고생하고 있다. 응원해드리고 싶었는데 주저리 말이 너무 많았네요. 유튜브 보면서 힘이 되고 있답니다. 저도 천천히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할게요. 좀 마음이 좀 아프네요. 감수성 분명히 메말랐다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지금 몇 명 안 되잖아요. 보는 사람도 얼마 없지만 지금 하는 이유가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댓글 하나를 봐도 뭐랄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같은 고민 그리고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전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제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스란히 남김으로써 제 자신도 힐링을 하고 그쵸?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댓글 일단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힘을 정말 많이 얻었고 댕이님도 정말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이어트 관련된 콘텐츠는 정말 많잖아요. 폭식증이나 거식증 앓았던 분들 회복기를 공유하고 아니면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신 분들도 자기 이야기 스토리를 담아내시는 걸 많이 봤는데 제 유튜브가 그분들이랑 궁극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이슈 때문에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서 식이장애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그 상담 속에서 느낀 점들이 너무 많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 폭식을 하는 걸 단순히 그러니까 심리적인 원인은 맞아요. 감정적 섭식부터 뭐 심리적인 압박 같은 거 내일부터 매일매일 내일부터 시작하자. 오늘 밤까지만 먹고 이런 단순한 심리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어린 자아와 내면의 상처들 이런 것들까지도 이 식이장애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를 제가 너무 뼈저리게 깨닫고 나니까 이걸 너무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의지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댕이님도 10월 1일부터 사골단식 시작? 마음 먹었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하셨잖아요. 이 마음 먹었는데 왜 안 될까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과연 의지력이 부족해서 안 된 걸까? 본인 체형에 대한 인지가 되게 높으셔가지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뭐 맨날 10km씩 뛰고 홈트도 하시고 헬스도 하시고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보세요. 저도 바디 프로필도 찍었잖아요. 저 운동을 원래 그냥 좋아해서 했어요. 저는. 좋아하기도 하고 다이어트도 되니까. 나중에는 억지로 하게 됐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력은 소모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력은 소모적이기 때문에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고 성공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는 내가 달리기도 10km 하고 저도 보세요. 다이어트 시작하면 마음 먹고 공복 유산소부터 해가지고 탄단지 딱 맞춰서 닭고야 식단 딱 지켜서 먹고 2, 3주 만에 몸 쫙 돌아오고 다시 말라지고 이거 했단 말이에요. 운동 막 3시간씩 하고 그럼 그때는 제가 의지력이 아주 높아서 그게 가능했고 지금은 의지력이 떨어진 버전의 최우주이기 때문에 살이 이렇게 쪄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열심히 달리고 식단을 해서 살을 뺐던 거는 그 당시에 정말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에너지를 거기 쏟아 부었던 거야.
내 감정이 어떤지를 다 무시하고.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처리되어야 할 때 내가 처리하지 않은 감정에 대해서는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작년 겨울부터 그 대가를 세게 치른 거예요. 지난 겨울부터 저는 제 체중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거의 10달 동안. 제가 원하는 몸으로. 왜냐면 그만큼 마음의 회복을 하는데 힘을 썼기 때문이죠. 당장 다이어트 몇 킬로 빼는 것보다 내 정신 건강이 우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일단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 심리 상담을 하면서 무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정말 틀렸다고 생각하는 말이 뭐냐면, 우울하고 힘들 때 무조건 뛰어라, 걸어라, 뭐 청소를 해라,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할 때 뭔가 행동을 함으로써 그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말 되게 많이들 하잖아요, 사실. 그냥 무조건 하면 돼. 그냥 일하다 보면 잊혀져. 바쁘게 살면 돼. 저희 엄마도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자, 저는 우울할 때 안 뛰어봤을까요? 저 우울하고 힘들 때 맨날 저희 집 앞에 용마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침마다 그거 한겨울에 했었어요. 20대 초반에. 강아지 데리고. 뭐 자전거 타고 중랑구에서 강남 왔다 갔다 왕복으로 할 정도로 저는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고, 등산 좋아하고 수영 좋아하고 굉장히 빡센 운동, 격투기도 좋아하고 그렇게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에너지 레벨이 높긴 하지만 아무튼. 근데 내가 힘들 때 내 감정을 돌보기 이전에, 이걸 돌아보기 이전에 그냥 뛰어버리는 거, 그냥 어떤 행동으로 그거를 덮어버리는 거, 말 그대로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리되어야 할 때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나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다 했잖아요. 그거는 감정을 처리한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눌러놓은 거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면 항상 사람들이 우주야, 너는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한다. 대단하다. 제가 항상 아침마다 운동하고 식단 철저히 해서 완벽한 몸매를 유지하니까 그 겉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자체로. 자기 관리 너무 잘하는 것 같잖아. 우리는 몸매 좋은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잖아요. 왜냐면 거기에는 의지력, 성실함, 시간 투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높이 사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언제부턴가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인 걸까? 사실 나는 내면에 내 스트레스 관리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고, 내 감정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자기 관리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거기서 더 딥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저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면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터진 거거든요. 더 이상 예전처럼 다이어트를 하지 못하겠다. 운동을 그만큼 하지 못하겠다.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은 지금 본인의 의지력을 탓할 게 아니라 연민의 감정을 가져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격한 운동과 빡센 다이어트가 가능했던 건 그때 그만큼 내 내면의 무의식을 눌러놓고 억압하고 그냥 찍어 눌렀기 때문이에요. 그걸 찍어 누른 상태로 그냥 푸쉬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어제 또 먹었지, 오늘 징벌적으로 단식해, 운동해, 이걸 계속 반복을 해왔던 건데, 사실 우리 감정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저도 그 작업을 지금 반년 넘게 해온 거예요. 그렇게 운동하고 빡세게 살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내 모습이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었구나. 대단한 게 아니라 나를 학대한 거였구나.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우리는 자기 학대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미화시키는, 자기 학대하는 삶을 미화시키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도 들어요. 극한으로 자기를 몰아붙이면서 뭐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억지로 미라클 모닝인지 뭔지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막 책 읽고 영어 공부하고, 왜 이런 게 갓생이라고 불리는 거죠? 왜 워커홀릭들은 미화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중독은 다 똑같아요. 섹스 중독이든 일 중독이든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다 똑같은 중독이거든요. 여러분, 중독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왜 어떤 거에, 일해도 내가 왜 빠지나 생각을 해보세요. 일하고 있을 때만큼은 내 무의식 중에 이런 올라오는 힘든 감정들을 일단 덮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정말 자기를 제대로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무조건 일만 하고 24/7 일에만 미쳐있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고 주변을 돌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모든 삶의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억지로 맨날 참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억지로 운동하고 달리기 하고 이런 게 자기 절제의 그 미덕,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어떻게 하면 내 무의식을 다스리고 어린 자아를 치유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나의 방어 기제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탐구해 나가고 나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장기적으로 풀어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꽤나 복잡한 얘기들을 최대한 열심히 풀어보려고 했는데 하루 만에는 역시 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초보 유튜버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